안녕하세요. 저는 강북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된 이유는 어이없는 동서의 행동 때문입니다. 동서는 제게 형님 대우를 해주지 않고 식모 취급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동서에게 깍듯하게 형님 대우했으면 좋겠다고 바란 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어느 정도 예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다예요. 동서에게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동서는 평범한 집안의 명문대에 나와 똑똑하고 영특했거든요. 그 똑똑한 머리로 시아버지를 자기 손 위에 두고 쥐락펴락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집안 다 필요 없다며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라면서 현재 대기업에 잘 다니고 있는 동서를 무척이나 이뻐하셨어요. 저는 동서처럼 명문대에 나온 것도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니지만 집안이 나름 잘 사는 편이라서 시아버지께서 결혼을 허락한 것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동서에게 늘 집안 다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괜히 제가 죄인인 것 마냥 마음이 뒤숭숭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시아버지께서 저를 미워하시거나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께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남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어요. 저는 항상 시아버지를 친정아버지라 생각하고 지냈고요. 동서는 시아버지께 이쁨을 받고 있어서 그런지 불편한 기색 없이 계속 저희 집에 찾아오더라고요. 마치 일부러 질투를 느끼게 하고 싶은 건지 저 보란듯이 시아버지께 쪼르륵 달려가더라고요. 저희 집이 그래도 나름 시댁인데 자기는 하는 것 없이 저한테 얻어만 먹고 갑니다. 그러면서 제게 조금씩 혼수를 두기 시작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매번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 건 아닌가 싶어요. 괜히 저 때문에 형님이 이렇게 수고스럽게 밥까지 차리시고 말이에요. 아니야, 동서. 시댁을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없는데 동서가 참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매일같이 우리 집에 찾아오고 말이야. 이상하게 여긴 시댁 같은 느낌이 전혀 없고 마치 제 집처럼 편안한 거 있죠? 그런데 여기 있는 반찬들 다 형님이 만드신 거예요? 다 내가 만든 거야. 왜? 맛이 없어? 아버님께서는 맛있게 드셨는데 동서 입맛엔 안 맞았나 봐? 네, 제 입엔 맛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조금만 더 싱겁게 부탁드릴게요. 이제 아버님도 나이가 있어서 짠 건 몸에 안 좋잖아요. 시아버지만 믿고 저러는 건지 동서는 날이 갈수록 저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정도가 심해지더라고요. 제가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마치 자기가 저보다 손이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려는 꼴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계속 저를 가르치려고 들고 자기 입맛대로 가지고 놀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행동도 시아버지가 안 보실 때만 하니 제가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동서보다 나이도 많고 형님이니까 어떻게든 혼자 참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다 동서와 함께하는 첫 명절이 다가왔고 동서는 명절이 끝나도록 시댁에 오지 않았어요. 저는 어차피 지금껏 혼자 음식을 다 했었기 때문에 동서가 와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오히려 동서가 오지 않는 게 제 마음이 더 편했어요. 동서가 와서 하는 일이라고는 저의 화를 돋구는 일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동서가 계속 안 오길래 이미 시아버지랑 얘기가 다 끝난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시아버지께 별다른 말도 없이 용돈만 보냈더라고요. 내가 아주 오냐오냐 해줬더니 둘째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게야.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싸가지 없이 돈만 달랑 보내? 돈이면 단 줄 알아? 아버님, 동서가 돈만 보냈어요? 별다른 말은 없었고요? 아니, 결혼하고 처음 맞은 명절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 말이 그 말이야. 이쁘다 이쁘다 했더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나를 지금 물로 보고 이러는 거야? 안 되겠어. 내가 오늘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지. 시아버지께서 처음으로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당장 한마디 해야겠다면서 동서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하셨어요. 둘째야, 너 지금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행동이냐?
돈만 달랑 보내면 다냐? 너는 어른에 대한 예의라는 게 없는 게야. 아버님, 저도 첫 명절이라 정말 가고 싶었는데요. 제가 지금 임신을 해서 몸이 안 좋아요. 직접 가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음식 냄새를 못 맡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뭐? 임신을 했다고? 아이고, 우리 며느리 장하다, 장해. 수고했어. 진작에 말을 하지.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너한테 화만 냈잖아. 그래, 몸이 안 좋으면 푹 쉬어야지. 걱정하지 말고 쉬어. 정말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나중에 따로 시댁에 찾아뵐게요. 명절 잘 보내세요. 금방이라도 뒤집어 엎을 것처럼 얘기하시던 시아버지께서는 동서가 임신했다고 하자 바로 철부지 시아버지로 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아버지를 보는데 사람이 참 단순해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한심했어요. 저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동서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께서 하루빨리 동서의 여우 같은 본성을 알아차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서는 임신과 동시에 콧대가 올라가 아주 하늘을 찌를 기세더라고요. 매일 시댁에 찾아와서 저를 괴롭히는 걸 취미로 두기라도 한 것인지 이젠 저를 아주 대놓고 식모 취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대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시아버지를 이용해서 저를 부려먹더라고요. 아버님, 뱃속의 아기가 잡채가 먹고 싶은가 봐요. 어제부터 잡채가 너무 생각나는 거 있죠? 그런데 제가 요리를 못해서 못 만들어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못 먹었어요. 그래? 우리 손주가 잡채가 먹고 싶대? 잡채가 먹고 싶으면 만들어줘야지. 우리 첫째가 잡채를 또 기똥차게 잘 만들어. 잠깐만 기다려봐. 금방 될 거야. 아버님 괜찮아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형님 귀찮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냥 집 가는 길에 사서 먹을게요. 저는 진짜 괜찮아요. 아니야. 여기서 먹고 가. 왜 굳이 사서 먹어? 아기가 먹고 싶다는데.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나중에 서러워서 안 돼. 결국 저는 시아버지의 등살에 어쩔 수 없이 동서의 밥상을 차려주었어요. 저는 도대체 제가 왜 동서에게 음식을 해다 바쳐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부탁한 게 처음이라 아무 말 없이 잡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동서는 잡채를 보자마자 박수까지 치면서 젓가락을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입 먹고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더니 음식 맛이 이상하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 형님,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맛이 없어요? 해주기 싫으면 해주기 싫다고 말로 하시지. 왜 음식 가지고 장난을 치고 그러세요? 이건 아니죠. 맛이 이상하다고? 아닌데. 첫째가 해주는 잡채가 제일 맛있는데 내가 한번 먹어보지. 둘째야, 뭐가 문제라는 거야? 내 입에 맛만 좋은데 왜 그래? 아버님, 도대체 이게 뭐가 맛있다는 거예요? 형님 죄송한데 다시 만들어주세요.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으니까 제대로 만들어달라고요. 저는 평소에 싸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평화주의자예요. 그래서 웬만한 일에도 화를 잘 안 내려고 하는 성격인데 이건 도저히 화를 참을 수가 없겠는 거예요. 결국 저는 처음으로 동서에게 소리를 질렀고 동서는 울먹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동서,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동서 손아래 사람이야? 나 동서보다 나이도 많고 형님이야. 내가 왜 동서 입맛까지 맞춰줘야 해? 제가 형님한테 차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아버님이 차려달라고 했는데 왜 그래요? 형님이 음식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다시 해달라고 한 거죠. 제가 못할 말 했어요? 동서는 내가 계속 아무 말 안 하니까 만만하게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려니까 갈수록 도가 너무 지나치네. 형님, 말 진짜 이상하게 하시네요.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제가 형님한테 뭘 어떻게 했길래 형님이 그냥 넘어갔는데요. 자, 다들 그만. 첫째야, 너가 윗사람이니 그냥 참아줘. 둘째가 지금 홀몸이 아니잖아. 둘째, 너도 지금 임신해서 많이 예민해진 것 같네. 첫째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둘 다 여기서 그만해. 시아버지께서는 중간에 껴서 저와 동서를 말리기 바쁘셨어요. 동서는 시아버지께서 말리든 말든 끝까지 제게 달려들면서 씩씩거리더라고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동서를 무시했어요. 저는 상을 치우면서 동서 보고 지금은 얼굴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동서는 안 그래도 지금 가려고 가방 들었다면서 쿵쾅거리면서 그대로 나가더라고요.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면 뭐하나요? 저렇게 하는 짓이 어린아이인데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를 살고 있었어요. 솔직히 시아버지께서는 제게 시키시는 일이 없어서 같이 살기에 정말 괜찮았거든요. 동서만 없으면 제가 이런 고생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제가 왜 동서에게 음식을 바치고 있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저는 언젠가 동서와 연을 끊겠다고 이를 아득바득 갈고 있었어요. 그러다 3달 후 시아버지의 행동이 조금 이상해지시더라고요. 평소에도 건망증이 살짝 있으셨지만 요즘 따라 유달리 심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당분간은 회사를 뺄 수가 없어서 일단 저만 월차를 내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현재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그래도 시아버지 정도면 다행히 심한 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기는 좀 그래서 남편하고 의논한 뒤 제가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시아버지를 보살피기로 했어요. 남편은 늘 제 의견을 존중해주는 사람인지라 일을 그만두겠다고 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게 본인 아버지를 떠안게 한 것 같아 미안해했죠. 저는 시아버지께서 치매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동서한테도 전했어요. 그랬더니 혹시나 자기들 보고 시아버지를 보살펴달라고 할까봐 그런 건지 저희 집을 제 집 드나들듯 자주 찾아오던 동서의 발길이 뚝 끊긴 거예요. 사람의 속이 어쩜 그리도 훤히 보이는지요. 동서도 그렇고 서방님도 그렇고 정말 꼴보기 싫어졌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는 날이 갈수록 치매 증상이 심해지시더라고요. 처음엔 건망증이 약간 심한 정도였는데 이젠 가끔씩 저희 부부도 못 알아보시고 몇 년 전 돌아가신 시어머니만 계속 찾고 계실 정도예요.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면서 급속도로 상태가 안 좋아지는 시아버지를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틈틈이 요양보호사 공부를 했고 자격증을 취득한 뒤 시아버지께서 계신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정신이 가끔 돌아오실 때는 시아버지께서 항상 제게 미안하다는 말씀만 하셨었어요. 첫째야, 내가 그동안 너를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둘째만 이뻐해서 많이 서운했을 거 나도 안다.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고 보살펴줘서 고맙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아버님을 버려요? 며느리도 딸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모시는 건 당연한 거죠. 아버님께 서운한 거 전혀 없어요. 그동안 살면서 구박 한 번 안 하셨잖아요. 어쩜 이렇게 다를까? 확실히 첫째는 첫째구나. 늘 내가 너한테 많이 미안하고 고마워. 둘째는 어떻게 된 게 연락 한 통이 없는지. 내가 둘째를 얼마나 이뻐했는데. 동서도 회사 다니느라 바쁠 거예요. 대기업 다니는 게 어디 쉽나요? 여유 있을 때 연락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아니면 제가 한번 연락해 볼까요? 아니다. 됐어. 전엔 뭐 대기업에 안 다녀서 우리 집에 자주 왔니? 이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니 보기 싫은 게지. 나도 다 알고 있어. 시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아끼던 동서가 자신을 찾지 않자 실망감이 크신 것 같았어요. 정말 본인의 친자식들보다 더 친딸처럼 예뻐하셨었거든요.
동서를 그리워하는 시아버지를 보니 조금 안쓰럽기도 했어요. 제가 먼저 동서에게 연락을 해볼까도 했지만 시아버지께서 굳고 말리시는 바람에 연락을 하지 못했어요. 요양원에 계시면서 시아버지께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셨는데 검사 결과가 꽤나 심각했어요. 아버님 뇌에 커다란 종양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의사에게 지금 당장 수술할 수 없냐고 물었죠. 하지만 종양의 크기가 생각보다 커서 수술을 진행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살아계시는 동안 하고 싶다는 거 다 하게 해주라고 하면서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아버지께서는 동서를 보고 싶어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곧장 동서에게 전화를 했어요. 동서 난데 오랜만이네. 아버님께서 동서 많이 보고 싶어 하셔. 평소에 아버님이 동서 많이 아끼셨잖아. 찾아오기 그러면 전화라도 한번 해드리던가 해. 네, 알겠어요. 나중에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금 조금 바빠가지고요. 시간 날 때 전화 드리던가 할게요. 그래, 꼭 전화 줘. 아버님이 계속 동서만 찾더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시간 내서라도 전화 드려줘. 부탁이야. 아, 알았다고요. 제가 알아서 하겠다니까요. 이만 바빠서 끊을게요. 동서는 대충 알겠다는 대답만 하고 바쁘다면서 제 전화를 먼저 끊더라고요. 그리고 한참을 안 오다가 2달 뒤에 갑자기 시아버지를 찾아와서는 펑펑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동서가 억지로 연기하면서 눈물을 짜내는 게 눈에 보여서 꼴보기 싫더라고요. 정말 여기에 조금만 더 있었다가는 금방이라도 토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동서가 나올 때까지 병실 밖으로 잠시 나가서 바로 앞 의자에 앉아 있었죠. 제가 병실에서 나온 지 1, 2분 정도 뒤에 동서의 울음이 뚝 끊기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아버지께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아주 나간 줄 알았던 건지 동서는 아픈 시아버지 앞에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왜 저희 속이셨어요? 그동안 저희한테 건물 한 채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으면서 모르는 척 속일 수가 있으시냐고요. 난 너희를 속인 적이 없다. 그냥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어떻게 내 재산을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마 그 재산이 탐나서 이렇게 내 앞에 나타난 거야? 애초에 미리 재산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야죠. 형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버님 끼고 살았던 거죠? 제 말이 맞죠? 어쩌다 우리 집안에 이런 요물이 들어왔을까? 그동안 너를 이뻐했던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자괴감이 드는구나. 말 피하지 말고 대답하세요. 형님은 다 알고 있어서 아버님 모시고 산 거 아니에요? 혼자 아버님 재산 다 받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고요. 너는 생각하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첫째는 내가 재산이 많다는 거 모른다. 너네도 몰랐다가 지금 한 것 아니냐? 첫째가 무슨 수로 알겠어? 그럼 형님이 아시기 전에 유언장 작성해 주세요. 저 예뻐하셨잖아요. 지금 당장 저희에게 주겠다고 작성해 달라고요. 저는 밖에서 가만히 듣자 하니 동서가 선을 넘기 시작하더라고요. 화가 정말 머리끝까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대로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지금 이게 어른한테 뭐하는 짓이냐고 난리쳤어요. 동서,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유언장을 적으라고?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동서가 사람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형님,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다 들은 거예요?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지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재산 분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아픈 아버님한테 유언장 적으라는 게 옳은 행동이니? 어쩜 동서는 철이 안 들어? 언제까지 어린애처럼 굴 거야? 너네 친정아버지한테 나가서 어리광 부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형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제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세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동서가 말하는 거 다 듣고 있었는데 아버님 재산이 그렇게 탐났니? 그래서 건물 하나라도 받으려고 시댁에 들락날락거린 거고? 제가 동서한테 윽박 지르고 있는데
이상하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동서의 배 쪽을 보니 이쯤이면 배가 불러 있어야 할 임산부가 아주 홀쭉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서 임신한 거 맞아? 지금 임신한 지 6, 7개월 되지 않았나? 그런데 배가 왜 이렇게 홀쭉해? 설마 임신한 것도 거짓말이었어? 그래요. 저 임신 안 했어요. 거짓말 쳤어요. 왜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명절에 시댁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 가기 싫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용돈 보내드렸잖아요. 동서는 끝까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더 이상 동서랑 말 섞고 싶지도 않아. 당장 여기서 나가. 아버님 스트레스 주지 말고 나가라고. 그리고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2번 다시 동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동서가 떠난 뒤 지금 유언장을 작성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변호사를 부르시고 공증을 받으셨어요. 유언장에는 자신의 재산 전부를 저희 부부에게 주겠다며 동선에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적으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죽는 날까지 다시는 동서가 보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동서의 행동을 보고도 말리지 않는 서방님도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서방님은 이제껏 동서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만 듣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아버님께서 따로 서방님께 연락을 해서 가타부타 하지 않으셔서 정말 알아서 잘 했겠거니 했대요. 저도 몰랐는데 동서 말대로 시아버지께서 가족들 몰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저희 모두 건물 한 채가 다인 줄 알았는데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셔서 알부자셨어요. 동서는 처음에 건물 한 채를 자기가 독차지하겠다고 그렇게 시아버지 옆에서 여우짓을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건물 하나 때문에 굳이 아픈 시아버지를 모시고 싶진 않아서 포기하고 연락을 끊은 것이에요. 그러다 엄청난 부동산 재벌이었다는 걸 알고 눈이 돌아간 거죠. 시아버지께서는 3개월 정도 살 수 있다고 했던 의사의 말과는 달리 저희와 6개월 정도 더 살다가 잠자듯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그렇게 시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유언장에 적힌 대로 저희 부부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시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후 제게 찾아와 울면서 매달리더라고요. 형님, 제가 그땐 정말 죄송했어요. 많이 반성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아버님 재산 조금만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동서는 어쩜 끝까지 염치가 없을 수가 있어? 동서가 아버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 그러면서 지금 뻔뻔하게 아버님 돈을 받겠다고 이러는 거야? 제가 몹쓸 짓 했던 거 다 알아요. 근데 저 진짜 반성 많이 했어요. 믿어주세요. 제발 사람 한 명 살리는 셈 치고 조금만 나눠주세요. 네? 형수님, 제가 집사람 많이 야단쳤어요. 저도 집사람이 아버님께 그렇게까지 했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저는 아버지 아들인데 아무리 집사람이 잘못했어도 저한테는 얼마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서방님이 제일 나빠요. 2분이 왜 결혼했는지 잘 알겠네요.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2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평생 둘이서 오손도손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동서와 서방님께 어떤 독한 말을 해도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2 사람에게 소금을 뿌리면서 양심이 있으면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소리 질렀어요. 소금을 맞은 동선에는 꽁지 빠지게 도망가더라고요. 역시 만만한 게 저였는지 그 뒤로도 동서와 서방님이 제게 전화해서 질척거리더라고요. 저는 참다 번호를 바꾸고 혹여나 집에 찾아올까봐 이사도 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길이 없자 이제는 남편한테 전화해서 재욕을 했더라고요. 남편도 화가 나서 적당히 하라고 소리 지르고 번호를 바꿨다고 했어요. 제가 봤을 땐 저 2 사람은 영원히 철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한 건지도 모를 것 같아요. 살면서 아버님께 했던 행동들 뼈저리게 뉘우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 따뜻한 겨울 보내시고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